잠시 후 8시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 발표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사립유치원 비리가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공론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과 유치원 비리 대책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그 평범한 엄마 그리고 힘없는 시민들이 우리 유아 교육 정책, 보육 정책 그리고 또 엄마들 자신의 경력 단절을 포함한 이 노동권 문제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직접 내기 위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네.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갔다고요? 네, 이게 작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서 규모는 작지만 100군데 정도의 대형 유치원 어린이집 특정 감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시다시피 기관 명단만 비공개가 돼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렇게 비리 저지르고 처벌 다 받고 그래도 학부모들은 모르고 계속 그 원에 아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또 그게 비공개 처분이 나니까 그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국회의원회관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오전 7시부터 당정협의가 진행됐고요. 잠시 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연결해서 발표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갖고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후속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당 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대책 중 먼저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즉시 추진해야 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에 근본 대책에는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하고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며 당과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초 2019년 예정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 외 공영형, 매입형, 장기 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도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 사유 신설 및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아교육법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 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향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초, 중, 고등학교와 달리 학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 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며 이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세부 과제는 유은혜 부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논의해서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별 위기 상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 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모집 정지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 유치원의 모집 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 유치원에게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해서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 및 거부시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 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대형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고 비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더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부모 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 임대형 등 국공립 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할 것입니다. 규정 개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4인 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신규 설립 제한 원칙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인구가 유입되는 택지 지구 등에 대해서는 공립 설립 의무를 확대하고 유치원을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서 향후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 유치원을 신설한다는 원칙을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의 운영을 견제하고 운영의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예결산서 상세화 등 정보 공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 건강, 안전관리 분야 책임을 강화해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입니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즉각 추진하며 행정 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 유치원 중심으로 국공립 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을 확대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할 내용입니다. 현재 설립자 결격 사유가 없는 유아교육법상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 및 자격 검정 심의를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확대하는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당정이 함께 논의해서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서 해당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정부에서는 해야 할 과제들을 전력을 다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고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정은 근본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총리님, 정책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에서는 10월 네, 지금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예요. 크게 핵심적인 내용이 일단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 그리고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또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됐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과제 있었고요.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크게 5가지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학부모로서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듀파인 전격 도입에 있어서 사실 가장 우려했던 점인데 그것을 이제 2020년까지 전체 유치원에 도입한다고 하는 점이 아주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학부모들이 가장 그 근본적으로 원했던 것은 국공립의 확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이제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공립이 늘어나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면에 대해서도 이제 조기 달성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밝힌 점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일단 그렇죠. 그 국공립 확충에 있어서 사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신설 유치원을 법인에게만 허용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말로만 국공립 확충한다고 해놓고 계속 그 부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또 사립 유치원이 생겨나는데 법인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아마 이제 개인들이 특히 영리 추구를 위해서 그 유아교육을 사업적 목적으로 네. 접근하는 것들은 아주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점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크게 문제됐던 것은 바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와 부정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립 유치원 원장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 그리고 학부모들이 낸 돈을 가지고 명품을 사고요. 또 뭐 성인용품까지 샀다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유치원생 93명이 먹어야 할 달걀 9개, 달걀 3개를 넣는 그런 상황까지도 확인이 됐고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사립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또 원장에 대한 자격도 기준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이것도 고무적이에요? 네, 뭐 결격 사유 부분은 과거에는 설립자가 이제 자본만 가지면 자기 자본으로 땅과 건물을 정말 다 샀을 때만 유치원을 이제 설립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자본을 갖지 않고는 진입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다 그 어떤 돈벌이에 이용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아 교육에 대한 어떤 신념이라든가 그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이런 공공에 기여하려는 어떤 그런 그 설립자의 의도 같은 것들이 만약에 좀 검증이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면 네. 학부모들이 이런 그 어떤 사립 유치원 비리를 다시 목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데 이제 학부모로서 조금만 더 보완됐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요. 에듀파인 들어가면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뭐 저희가 뭐 명품백 사고 주류를 사고 이런 지금 그 영수증들이 네. 유치원 장부에 보여져서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고 정말 이거는 어떤 도를 넘어 지나쳤다 이런 판단들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에듀파인 시스템은 직접 현장 가서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상으로 그 교육청의 교육 담당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계 장부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비리들이 있습니다. 감사 이렇게 내용을 보셨을 때 어쨌든 원장과 원장 일가가 교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뭐 원장의 경우는 연봉 1억 이상, 네. 2억까지도 그리고 교직원들도 뭐 월 700~800만 원 이상 고액급여를 가져가는 것들을 보시고 이게 또 가족 경영이라는 게 악용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원장이나 교직원들의 어떤 인원 제한, 급여 상한선이 현재 없거든요. 네. 그런 면이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부분 좀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비리 중에는 이제 뭐 교재 상이나 식자재 상이나 이렇게 납품업체들을 또 가족들이 다 이제 그 개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시중에서 1,000원짜리를 3,000원에 납품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또 부당이익을 취했던 수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이제 세련된 감사 기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 발표 전에 기대했던 거는 이제 그 뭐 향후 몇 년간에 4천여 개 사립 유치원을 어떻게 다시 그 촘촘히 감사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사가 간헐적이고 내용을 보면 좀 감사 내용이 풍부한 시도교육청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대충 감사했다고 보여지는 시도교육청도 있었거든요. 이 전체 명단을 발표함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사가 돌아가야 된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약간 그 이후에 보완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사립 유치원들 뭐 다음 주에 휴원을 하고 내년에 원화 모집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사실상 뭐 학부모들을 볼모로 협박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결국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계속 우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된 대책을 보면 일방적으로 뭐 휴원이라든지 폐원을 통지할 경우에
교육감이 운영 개시 명령을 내리고 뭐 벌칙 등 제재를 가하는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됐습니다.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유치원 대란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돼서 너무 반갑긴 하지만 이제 정말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마음에는 그 휴원하지 못하게 막는 것보다는 아까 내용 중에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공립을 확충하겠다. 뭐 장기 임대형도 얘기 나왔고 공영형 이런 그 또는 매입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그 표현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휴원을 막기보다는 정말 자질이 없는 이런 사립 유치원이 계속 존치되기보다는 그럼 그냥 휴원, 폐원하도록 놔두고 그런 지역부터 국공립을 좀 이제 그 국공립 단설 유치원들을 신설하는데 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동안에 원화 모집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혹도 네. 있었고 문제점도 많지 않았습니까? 처음 학교로 이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원화 모집을 추천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뭐 사립 유치원들 한 14%, 15% 정도만 참여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압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그 이 시청자분들은 처음 학교로가 뭔지도 잘 모르시고 저게 뭐가 그렇게 큰 건가 비리랑 상관이 있나 하시겠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사립 유치원 어디 당첨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 가족이 정말 개별 유치원에 출동을 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이런 해프닝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었고 너무 어떤 삶에 어떤 힘들었었다 이런 경험들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학교로는 온라인으로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자기가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뽑을 때 뭐 이제 그 어느 지역에 사는지,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이런 걸로 뭐 재산 수준도 사실 가늠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학부모들을 보고 자기들이 그렇죠. 임의로 골라서 본인이 이미 선정한다는 얘기군요. 친분이 있는 이런 학부모들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학부모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치원뿐만이 아니고요. 어린이집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맞습니다. 지금 장하나 대표께서는 4살 된 딸이 네, 있죠. 맞습니다. 네, 뭐 절실하게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네. 또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감시해 주시고 또 문제점들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